네, 안녕하세요. 그 파이코인 박사 부부 니콜라스 박사하고 청태화팡 박사가 이제 동시에 다 와가지고 그 사인 네트워크하고 하는 미드업 행사를 잘 했나 봐요. 음, 저도 이제 뭐 이런 미드업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사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알게 됐죠. 결국은 뭐 파이 네트워크 철학과 미래 비전을 재조명하는 무대였고요. 아, 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섹시한 어떤 테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파이코인의 기본 철학을 이제 계속 밝힌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암호화폐를 활용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화폐의 근본을 보자. 그건 가격이 아니라 실생활 적용이다. 실생활에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니콜라스 부부가 공동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생태계 확장을 이제 다짐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니콜라스 박사는 이게 암호화폐 다른 암호화폐보다 한 10년 늦게 출발한 파이 네트워크는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투자 상품이 아니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라는 점을 이제 또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과 웹3, 웹 3.0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한 10년 됐는데 웹 3.0은 10년도 되지 않았지만 이게 우리하고 떨어진 어떤 추상적 개념에서 머물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매일 하는 거래 속에서 이게 녹아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6가지 중요한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을 6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어, 예, 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7시 정확히 7시 30분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파이하고 사인이 서울에서 미드업을 한다. 웹 3.0하고 암호화폐 커뮤니티 이거다.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Q&A도 하고 이제 뭐 몇몇 사람들이 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서울 미드업을 한다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홍보가 나왔었는데 비교적 조용하게 이제 했고요. 파이 네트워크가. 그러면서 이제 니콜라스 박사하고 코칼리스 박사, 니콜라스 박사하고 청태화팡 박사가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런 이제 미드업 행사는 서울에서 암호화폐 미드업 행사는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폴리곤 같은 데서도 이미 서울에서 했었었고요. 여기도 똑같이 웹 3.0이라든지 암호화폐 암만 해도 이제 한국이 뭐 암호화폐 거래로는 뭐 세계 넘버 원이니까 폴리곤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또 코인이지 오션이라는 코인도 AI 네트워크랑 또 이렇게 미드업을 했고 그리고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도 미드업을 했는데 이제 다음번에는 파이 네트워크냐 비트코인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군데서 미드업을 하나 봐요.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서.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가격 변동이 훌라닥거리는 가격 변동이 아니라 정말로 이 블록체인의 근반을 둔 일상적인 활용을 위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다른 암호화폐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재차 강조한 것이 그 이제 첫 번째 테마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테마를 보게 되면 이제 자기네들의 근본 철학, 정말 베스트 앤 유니크, 정말 암호화폐로서 최고고 그리고 독특하다. 그러면서 이게 파이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시점, 도대체 언제 파이의 가격이 온전히 드러나느냐. 그러면서 이 블록체인은 실질적인 사용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파이로 물건을 사고 파이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공동체와 교환하는 경험이 이게 확대되어야 된다. 그때 파이의 온전한 가치가 나타난다. 뭐 거래소에서 얼마다, 뭐 몇 센트다, 몇 불이다, 뭐 얼마 간다는 나중에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그 시장은 실생활의 활용도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파이를 제발 단순한 투자가 넘어서 거래에 미치는 그런 걸 좀 봐줬으면 좋겠다. 생태계의 근본을 두고 있다. 이런 이제 기본 철학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파이 가격은 특정 개발자나 소수 그룹이 만드는 게 아니다. 전 세계 커뮤니티 전체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커뮤니티를 위해서 하나하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완성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협력적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니콜라스 판 박사가 얘기한 거죠. 특정 개발자나 소수 그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 커뮤니티 전체가 파이의 가격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뭐 투자 수익이 얼마를 번다, 이런 가격 등락, 전부 이거 나 얼마 벌었다, 몇 배 올랐다, 이런 암호화폐 흐름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했어요. 두 부부가 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한 어젠다였다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청태업방이 이제 얘기한 거를 보게 되면 실생활 유틸리티, 포용성, 이 두 가지다. 실생활에서 쓸모가 있느냐, 그리고 실생활에서 쓸모가 한두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회를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화폐로 가야 된다. 지금 다른 암호화폐는 다 실험적인 단계에 놓여 있다. 근데 지금 정말로 글로벌 통화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니콜라스가 이제 일상생활 속의 화폐, 그냥 시장에서 주고받는 화폐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화폐,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라는 데 묶여 있지 않고 진짜 새로운 경제 생태계. 그래서 제가 이게 삼성하고 손잡아야 된다, 현대하고 손잡아야 된다. 중국처럼 아주 불량 제품을 그냥 싼 맛에 퍼뜨리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애플처럼 하이엔드 마켓에만 활용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삼성 자동차나 현대 자동차는 독일 차나 미국 차나 일본 차와 다르게 전 세계에 부품 공급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또 부품이 뭐 몇 년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쓸 수 있고, 중고차 가격으로서도 굉장히 좋고, 그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처럼 삼성 핸드폰이 싸구려도 아니고 명품도 아닌 상태에서 그래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다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암호화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파이가 삼성에 다가가는 것보다 삼성이 파이에 먼저 좀 손을 잡는 거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회는 보고 있죠. 그런데 완전히 벤처 회사거나 어느 정도 호가 나지 않으면은 안 합니다. 거기 기본적으로 다 월급쟁이기 때문에, 위에 그게 이제 삼성의 한계인데, 다 월급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상한 것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너 파이코인 갖고 있냐? 라든가. 안 그러면 그 뭐 하는 회사인데? 얼마짜린데? 아니 이게 뭐 3불 가다가 지금 뭐 90% 박살난 회사를 우리 회사 보고 손잡으라고? 이런 것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호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을 안 받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제 거기다 누구 뭐 좀 특별한 사람 소개시켜 주려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은 은밀히 만나거나 만남 자체가 절대로 밖에 알려지지 않거나, 안 그러면 만남 자체가 알려져도 뭐 그럴만하다라고 했을 때죠. 다들 월급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가령 이제 뭐 조계종이라고 쳐봐요. 조계종에 그 9월 13일 날, 이달 9월 13일 날, 그러니까 며칠 안 됐죠? 며칠 안 된 게 뭐야? 열흘 전 아닙니까?
오늘이 23일이니까 열흘 전에 KBS에서 왜 지금 전 세계가 명상에 다 빠져드는가? 50분짜리 한번 봐보세요. 인공지능 세상이 나왔는데 인공지능한테 끌려가느냐, 인공지능을 자기가 굴리느냐 차이인데, 뭐 명상이라는 게 뭐 마음의 평화, 뭐 이런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명상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파이 명상도 하고 파이 영상도 하고 있지만, 그 명상도 사실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예전부터, 제가 예전에 2006년도에요. 2006년도에 이제 MBC에 이제 경제와 놀자를 나갔는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2010년도 2010년도죠. 2011년도 아무튼 그때쯤입니다. 2011년도에 그 우리나라 그 재벌 3세들 딸내미들 모임이 있는데, 저기 강남구 신사동 땅값 다 올렸다가 땅값 다 폭락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딸내미들끼리 뭐 그런 일을 많이 하나 봐요. 그 사람들이 그 경제와 놀자 PD를 불러다가, 이제 명사들 불러다가 그 사람들도 하거든요. 지난번에는 경제를 그 우승택 씨랑 참 재밌게 잘 하셨었는데, 이 명상이나 깨달음도 그렇게 재밌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담당 PD를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PD가 저한테 또 왔어요. 그 명상이나 이런 거 제가 좀 관심이 있어 하는 걸 아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명상이나 이런 참선 같은 것을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경제는 이제 경제와 놀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쉬워졌다고 생각을 했는지 쉽게 생각하다가 더 망한 사람이 더 많겠지만, 명상도 그렇게 쉽게 하는 것들이 이제 재벌 3세 그 따님들, 지금은 다 뭐 사장들 하고 있지만 필요했나 봐요. 그래갖고 한 2달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못 찾았어요. 왜 그래? 제가 지금 같으면 할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도무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고 중간에 어떤 관문들을 통과해야 되며 같은 거를, 그런 걸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본격화되고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인공지능이 정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전 세계가 지금 명상과 참선에 미쳐 있는 거죠. 저기 오대산 월정사에 그 서양에 좀 똘똘하다는 천재애들이 몇십 명 와서 얼마 전에 템플스테이 하고 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야 이제는. 인공지능보다 자기가, 인공지능이 갑이냐 내가 갑이냐, 갑과 을 싸움으로 벌써 그런 위에서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 쪽에는 많기 때문에, 그 조계종에서도 그 이재용 전무에서 이재용 부회장 됐을 때 그런 사람을 찾았죠. 스승이 될 사람을 찾은 거죠. 근데 테레비에 나오지 않은 숨어 있는 사람들을 만날 경우에는 리스크도 너무 크고 사기꾼도 많고 잘못하면은 소문 이상하게 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조계종 종정을 만나더라고요. 조계종 종정이 뭐 도자기 굽는 사람이고 뭐 붓글씨 쓰는 사람이지, 물론 깨달으신 분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깨달았다고 다 가르쳐 줄 수, 그러니까 깨달아도 세상도 깨달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깨달았으면 세상도 깨닫고 돈도 깨닫고, 그래야지 삼성 부회장 같은 사람 코치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보고, 삼성은 숨어 있는 사람 만나기는 두려워하는구나. 잘못하면 말이 이상하게 날까 봐. 그러니까 그냥 만나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나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죠. 제가 파이코인을 삼성에 소개하려면 아직은 파이가 그렇게 크질 않았죠. 아니면
삼성이 꼭 만나야 될 정말로 베스트 앤 유니크가 꿈이 아니라 베스트 앤 유니크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직은 없잖아요. 그런 게 아직은 없잖아요. KYC가 통과된 사람이 1억 명 정도가 넘으면 그건 가능하죠. 1억 명에서 3억 명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되죠. 사실은 3불에서 35센트로 30센트로 내렸기 때문에 더 좋지. 이게 올라갈 때 얘기하면 그때는 또 얘기하기도 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게 인연이 맞아야 되는데 좋은 인연이건 악연이건 이게 인연이 맞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저도 이런 이제 파이코인의 이런 철학 정말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화폐 금융이 들어가지 못했던 곳에서까지 금융, 실생활 유틸리티, 효용성, 일상 속 화폐 기술적인 혁신은 혼자가 아닌 협업 속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니콜라스가 이번에 하면서 서울 미덕 만나는 거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비전이 삼성 창업주이신 그 호암 이병철 선생 철학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 이병철 회장이 쓴 시가 있는데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찔레꽃이 필 때면 엄마 생각이 난다라는 얘기였어요. 뭐 저는 찔레꽃 뭐 유행가 노래는 알지만 찔레꽃 노래는 알지만 뭐 찔레꽃이 필 때가 아마 양력 한 4월 5월인가 봐요. 그러니까 찔레꽃을 보면 이병철 회장 엄마는 피눈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보릿고개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얘기하기를 너는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게끔 그런 일을 한번 해봐라. 너는 똑똑한 아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했던 얘기를 시로 남겨뒀어요. 그게 안양 골프장 가면 그게 바위에 새겨져 있어요. 뭐 사람들에 따라서 뭐 돈병철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지만 아무튼 현대처럼 그렇게 중장대한 사업으로 간 게 아니라 설탕이라든지 뭐 종이라든지 뭐 조미료라든지 그런 소비자 제품으로 많이 갔죠. 그게 자기 어머니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철학, 이병철 회장의 그런 철학과 파이코인의 철학은 저는 같다고 처음부터 봤어요. 예, 그래서 뭐 두 회사가 어느 시점에서는 만나서 힘을 합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서울에 왔다고 해서 어떤 어젠다로 오는지 그런데 기본적인 어젠다는 뭐 서울 미더파고의 만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 거는 이게 지금 뭐 아까 제가 여기서 굉장히 많은 회사 암호화폐들이 이렇게 암호화폐에서들은 미덥을 많이 했지만 요번에 파이의 미덥은 이거는 정말 파이로서는 이게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글로벌 협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거라고 선언을 했죠. 니콜라스가. 그래서 여태까지는 독자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에, 저기 블록체인 네트워크 프로젝트들과 연계 속에서 성장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죠. 그래서 제2의 도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자기네들이 정한 메시지는 지금의 가격보다 미래의 가치에 집중하겠다 이런 걸 했죠. 그러면서 이제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가 마침 어제 가격이 폭락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도 있었겠지만 가격보다는 가치. 이 사실은 가치를 알려면 명상이나 참선을 통하지 않고서는 가치를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가격에 중독이 돼 있으니까 집값이건 주식값이건 월급이건 거기에 중독이 돼 있는데 가격은 눈에 볼 수 있지만 가치는 이건 다른 영역이죠. 다른 영역이죠. 가치는 다른 영역이죠. 그러니까 가격은 부분적이지만 가치는 포괄적이죠. 그래서 명상 같은 게 참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또 했고요. 그래서 한국이 아무튼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서는 참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하게 되는 행사가 그냥 이걸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인도 그렇고 파이네트워크도 그렇고 한국에서 이걸 해야 돼요. 뭐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 뭐 BMW 같은 거, 그다음에 많은 패션 회사, 그다음에 영화, 음악 서울에서 발표하는 게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에서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것 같아요. 그건 잘했어. 파이네트워크가 이제 앞으로 나갈 길은 두 가지 축이다. 두 가지 축인데 포용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화폐를 만들겠다. 이거를 이제 어제 여기서 서울 미더에서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저는 뭐 이런 게 좋아서 100불 간다, 3,000불 간다 그랬는데 제가 좀 젊고 건강하고 돈 빡빡을 쓸 수 있을 때 가격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뭐 제 희망도 그렇고 뭐 글쎄 실제로 심선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2028년도에 3,000불 간다고 하니 그것도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 행복하겠죠. 지켜보자고요. 감사합니다.